듣는 블로그 16번째. 정용준 단편집 가나의 여성과는 내게 불편하다 1편. 구름동 수족관 리뷰. 챕터 1. 의심의 시작.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 설륜산책의 수상소감에서 어릴 적 말을 더듬던 경험에 대한 작가의 고백에 감명받아 말로 듣는 이가 주인공이라는 단편 떠떠떠떠를 찾아 읽었다. 딱 두 부분의 여성 묘사에서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남주인공에게 트라우마를 준 노처녀 여선생에게 자궁에 정자가 붙지 않아 스트레스 받았을 것. 트라우마의 공간 교실에서 발작을 일으키던 여학생을 기억하며 눈부시게 하얗던 팬티. 그렇다 해도 문장도 내용도 정말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다. 뭉클하고 장면도 많이 기억에 남았다. 이 작품이 수록되었던 단편집 가나, 나머지 작품들을 쭉 읽어 나갔는데 가상의 전쟁 상황 속 이야기 여기 아닌 어딘가로, 염전 노예를 다룬 벽, 검은 표범을 키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남자를 다룬 먹이, 이 세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질스러운 여성관이 의심되는 설정과 서술이 등장해 나를 무척 괴롭게 했다. 챕터 2. 실망의 연속. 가나. 아랍계 남성이 바다에서 죽은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국적인 배경이 신기하기도 했고 죽은 이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발상도 재밌었다. 하지만 남주인공이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고 때리다가 나중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고 굳이 그 과정의 섹스를 언급하며 얇은 막이 찢어져 뜨거운 피가 허벅지에 라고 서술했는데 처녀막이 아내가 남자의 사랑을 얻게 된 과정처럼 그려져 끔찍했다. 굿나잇 오블로. 희귀병에 걸려 거대해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누나와 누나를 이용해 돈 벌 궁리만 하는 아버지. 굳은 일을 모두 감내하는 남동생의 이야기다. 러시아 문학가의 이름을 따서 제멋대로 가족에게 별명을 붙인 남동생 스키의 담담함과 후에 무너지는 평정심이 마음을 울린다. 다만 누나에게 목욕을, 아마 모든 걸 정리하고 마지막에 될 목욕을 해주는 장면에서 굳이 가슴과 성기에 비누칠하고 씻겨주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어야 하는지 의아함을 자아냈다. 굳이? 굳이? 어느 날 갑자기 K에게 공무원 시험 장수생인 남자 주인공의 머리에 돌연 뼈 2개가 솟아나 생기는 일을 다루었다. 패닉의 노래 뿔과 카프카의 변신에 오마주라 할 수 있겠다. 외모만 잘 가꾸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부보다는 피부관리와 미백에 신경 쓰는 한심한 여동생이라는 문장이 보여주듯 여성에 관한 묘사가 매우 부정적이다. 게다가 여동생을 엄마에게 돈 달라고 앵앵대는 짜증나는 딸로 서술하기도 했다. 챕터 3. 구름동 수족관의 두 얼굴. 불쾌. 아무튼 새 작품만 내리 읽었다면 짜증나서 책을 진작 덮어버렸을 텐데 그 중간에 위치한 구름동 수족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끝까지 읽게 되었다. 구름동 수족관 역시 다분히 불편한 묘사들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울림 있는 작품이었다. 짧게 요약하면 구름동에서 횟집을 하는 호라비 농과 창녀 송이 서로에게 위로받고 좋아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줄거리. 농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고 아이는 얼굴이 반쯤 기형이어서 상처가 큰 인물이다. 송은 창녀 생활을 하던 중 한 차례 낙태 경험이 있고 이후 생긴 아이는 낳아서 기를 마음을 먹지만 낳자마자 끔찍하게 죽어버려 그 역시 상처가 있다. 송은 아이를 보러 종종 농의 가게에 놀러가고 농은 송을 좋아해 따로 매운탕도 챙겨주고 한다. 이 작품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가 하면 1. 우선 송이 첫 번째 낙태 때 뒤늦게나마 모성애를 느끼고 심히 후회했다는 내용이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있어.
꿈속에서 본 적도 없는 아이를 만났다. 다음엔 아이를 지우지 않아. 여자들은 송이의 배를 만지며 꿈틀거리지도 못한 채 뜯겨나간 얼굴 없는 자신들의 아이를 상상했다. 낙태. 그것도 일반적인 원치 않는 임신도 아닌 창녀의 임신과 낙태에 모성애와 죄책감 프레임을 씌우는 작가의 재주에 구역질이 났다. 2. 그리고 송이 문득 아이의 아버지를 상상하는 장면이 있다. 끝까지 콘돔을 끼우지 않던 사내들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송의 귀에 맴돌았다. 모두 물속에 잠긴 삶은 달걀처럼 똑같은 모습이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로 인해 생긴 아이에게 모성애를 느낀다는 설정도 희한한데 거기에다 콘돔을 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아버지로 떠올린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다. 도대체 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보면 이런 서술이 가능한 것일까? 물론 이후 내용에서 낳자마자 죽은 아이의 얼굴이 달걀 같았고 모두 끔찍히 여길 정도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축복받지 못할 임신과 출산이었다는 내용을 위한 서술인 것 같기도 하다. 소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송에게 모성애라는 결핍이 있어야 농과 그의 아이에게 마음이 간다는 게 성립하니 말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기분 좋게 읽힐 여성과는 절대 아니다. 강조하자면 단지 낙태에 죄책감을 씌워서 불편한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상황을 잡고 서술하는 남성들의 오랜 태도와 지위에 신물이 난다. 챕터 4. 구름동 수족관의 두 얼굴. 만족. 이런 두 가지 역겨운 점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구름동 수족관은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눈물이 왈캉왈캉 쏟았다. 불편함을 넘어선 감동을 주어서 무마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농과 송 두 사람에게 봄이 찾아오고 송이 농이 해준 요리를 먹고 냄비를 돌려주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난다. 농이 테이블 위에 놓인 냄비 뚜껑을 연다. 벚꽃이 매달린 나뭇가지가 들어있다. 구름 횟집에 봄이 온다. 챕터 5. 다신 읽지 않을 테야. 연이은 작가의 의심스러운 여성관에도 불구하고 구름동 수족관처럼 훌륭한 작품이 있어서 아이 참 작가의 여성관이 나와는 조금 맞지 않네 하하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이 끔찍하고 토 나오는 마지막 작품 사랑해서 그랬습니다에서 내 모든 좋았던 평가와 흘린 눈물을 거두기로 했다. 이어서 사랑해서 그랬습니다의 리뷰가 있다.